안녕하세요. 고독한 독서가 조규식입니다. 저는 서점을 운영하는 북튜버 꿈나무이고요. 오늘은 지난 9월에 어떤 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매달 우리나라 3대 서점인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의 베스트셀러 탑10을 리뷰할 건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시대의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베스트셀러 목록이 동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욕망하는지 나타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작년에 문체부의 통계를 보면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이 10명 중에 4명이에요. 그리고 성인 연평균 독서량도 1년에 이제 6권 정도 되는데요. 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서점에서 책을 산다면 어떤 강력한 동기가 있을 것이고, 그 강력한 동기들이 모인 데이터가 베스트셀러 순위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베스트셀러에는 어떤 책들이 있었는지, 그 차이, 사람들의 욕망,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베스트셀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이 사실이었는지 아니면 오해였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서점 3사 베스트셀러 탑10에 공통적으로 높은 순위에 올라가 있는 책을 직접 읽어보고 저 나름대로 평가를 해볼 거예요. 읽어보지도 않고 베스트셀러 뭐 별로다, 이거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스트셀러 읽어도 좋을까? 왜 이 책을 사람들이 많이 살까? 에 대한 해답을 찾고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3대 서점을 비교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려고 각 서점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요. 서점마다 베스트셀러 순위 자체가 다르고 인터페이스나 제공하는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이 서점들을 비교해 보는 것이 나름의 재미가 있겠다, 또 어떤 분에게는 유익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0년 9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교보문고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등부터 볼게요. 만남은 지겹고 이별은 지쳤다. 전 처음 들어보는 책이었는데 책 정보를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감성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리뷰를 보면 도서 광고에 혹해 샀지만 읽은 후 남는 게 없다. 도용에 짜집기까지 이런 물타기 책이 없다. 감성파리에 미친 한국 특화 베스트셀러다. 무단 도용했다. 남의 글과 그림을 도용했다 라고 이렇게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좀 논란이 있는 책인 것 같아요. 9등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심판이라는 희곡 작품입니다. 8등은 김영민 교수님의 공부란 무엇인가. 이 수업은 여러분들의 지적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생각의 근육을 길러주는 리드미컬한 조언들. 김영민 교수님이 이전에 쓰신 책들을 너무 좋게 봐서 저도 곧 읽을 예정입니다. 7등은 공부에 지친 청소년들을 위한 힐링 에세이.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10만부 기념 에디션. 보통 인세가 10%라고 하니까 이 작가님은 인세로 1억 3,500만 원을 일단 확보하신 것 같네요. 책의 표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드릴게요. 띠지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런 문구에 절대 여러분들은 혹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맨 처음에 전국 서점 최장기 스테디셀러 1위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기준이 전혀 없어서 그냥 아무 말 대잔치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민사고 학생들이 성경처럼 반복해서 읽었다. 이게 너무 과장된 선정적인 표현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어떤 절박한 마음을 좀 안 좋게 악용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별 5개. 학교 선생님 강력 추천. 이거는 뭐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출판사에 좀 실망을 했어요. 6등으로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드라마가 공개된 보건교사 아는영. 이거 원래 2015년도에 나온 책인데 드라마 방영을 기념하면서 이제 이렇게 예쁜 표지 그림과 함께 하드커버로 가격이 1,000원 올라서 새로 나왔어요. 그림이 너무 예쁜데 이 그림 그리신 분은 람한이라는 일러스트레이터시고 저도 오래전부터 팔로우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산뜻하고 화려한데 좀 그로테스크하죠.
우리가 꿈에서 본 것 같은 이미지, 저는 이런 이미지가 생경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너무 좋아요. 다음으로는 5등 달러구트 꿈 백화점. 특이사항이 텀블벅 펀딩 1800%를 달성했대요. 이 작가님 혹은 이 작품이 원래부터 인지도가 있었나 봅니다. 판타지 소설, 청소년 소설, 힐링 공감 위로라는 주제어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4등은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개정판. 3등은 돈의 속성, 최상위 부자가 말한 돈에 대한 모든 것. 유튜브 1100만 명이 시청한 돈의 속성 완결편. 1100만 명이 시청한 게 아니라 조회수가 1100만 회겠죠. 그리고 2등은 아몬드. 이것도 3년도 더 전에 출간된 책인데 방탄소년단의 한 멤버가 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역주행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손원평 작가님은 최근에 프리즘이라는 소설 신간이 나왔고, 또 올해 침입자라는 영화에 감독을 하셨고, 손학규 전 의원 정치인의 따님이시기도 합니다. 1등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 라는 책이 차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예스24로 넘어가 볼게요. 네, 10등은 트바로티 김호중. 저는 미스터 트롯 그 프로그램 안 봤는데 이분이 하도 기사에 많이 나와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분이구나 알고만 있습니다. 그분의 자서전이 10등에 올랐고요. 9등은 설민석의 세계사 대모험 6권인데 제 생각에 설민석 님이 출판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출판사도 본인의 출판사고, 책도 보면 159권, 한국사 대모험, 세계사 대모험, 조선왕조실록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책을 내고, 또 모든 책이 다 잘 팔리기 때문에 참 너무 부럽습니다. 8등은 더 해빙, 자기계발서고, 7등은 아까 나왔던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6등은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조국 사태로 본 정치검찰과 언론, 5등은 존 리의 부자되기 습관. 20만 부 기념 리커버래요. 이것도 인세가 10%라고 치면 인세만 3억이네요. 4등은 완전 학습 바이블, 배운 것을 100% 이해하는 후천적 공부머리의 비밀. 3등은 김미경의 리부트, 코로나로 멈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 코로나 2차 쇼크가 실직 폐업 파산을 몰고 온다. 이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저도 올 것 같기는 해요. 목차를 보면 대전환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인생을 바꾸는 4가지 리부트 공식, 나를 살리는 리부트 시나리오를 써라, 뉴 러너가 되어야 일자리를 구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너 변화해라, 성공하려면 변화해라, 이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 이게 꼭 코로나 시대랑 별로 상관없이 그냥 기존의 자기 개발서를 답습한 책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좀 들어요. 한 줄 평을 보니까 제목에 낚여서 산책, 시류에 편승하는 알맹이는 없는 속빈 강정,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이야기를 재차 확인하는 느낌, 여행으로 치자면 버스 타고 도시 여행하는. 그리고 2등은 아까 교보문고에서 3등을 차지했던 돈의 속성, 그리고 1등은 교보문고에서도 1등을 차지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라딘으로 넘어가 볼게요. 10등은 교보문고에서 8등에 올랐던 김영민 교수님의 공부란 무엇인가. 9등은 황정은 작가님의 1년 8개월 만의 신간 연년세세입니다. 이것도 전작인 디디의 우산처럼 연작소설로 되어 있고요. 8등은 류시화 시인의 마음챙김의 시고요. 지은이가 아니라 역근이라고 적힌 걸 보니까 직접 쓰신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들을 모으는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잠언 시집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치유 시집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에 이은 15년 만에 마음시 모음집이라고 합니다. 김혜자님, 도종환 시인님, 이전에 문체부 장관도 하셨던, 그리고 혜민 스님이 추천사를 써주셨네요. 7위는 교보문고에서 2위를 차지했던 손원평 작가님의 아몬드, 그리고 돈의 속성이 또 나왔고요. 5등은 흔한남매의 흔한 호기심 1권이고요. 여기저기서 흔한남매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전 아직도 그 정체를 모르겠어요. 제가 어린이가 아니고 자녀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4등부터 1등까지는
다른 서점의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던 책들이에요. 4등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3등은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 2등은 심판, 1등은 보건교사 아는형. 2020년 9월 교보 예스24 알라딘의 베스트셀러 탑 10이고요.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돈의 속성,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은 세 서점에서 모두 탑 10에 들었어요. 그리고 돈의 속성,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존 리의 부자 되기 습관, 이런 책들이 탑 10에 들어있는 거를 보면 요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완전학습 바이블, 흔한 호기심, 세계사 대모험, 공부란 무엇인가, 이러한 책들이 또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보면 9월 달에는 학부모 분들께서 책을 좀 많이 구매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예스24는 특징이 여기 탑 10 안에 문학작품이 한 권도 없어요. 반면에 알라딘에는 문학작품이 보건교사 아는형, 심판, 아몬드, 마음챙김의 시, 연년세세까지 5권, 탑 10 중에 절반이 문학작품으로 채워져 있고, 교보문고는 균형이 굉장히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감성 에세이, 희곡, 인문, 또 학습, 소설, 판타지 소설, 경제, 정치까지 가장 균형 잡힌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작년 9월에 베스트셀러 화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춘추 전국시대였어요.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러한 핑크색 톤의 힐링 에세이는 작년에 사랑을 받았는데 당분간은 좀 주목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고 워낙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만 좀 쉬고 나로 살 이럴 여유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의 이유, 유럽 도시기행, 혼자가 혼자에게, 이런 여행 에세이들도 당분간 주목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행을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고, 또 여행의 이야기를 소비할 만한 여유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로 대리만족을 할 수도 있지만 여행책을 읽으면 너무 가고 싶으니까 우리는 갈 수 없는데, 그리고 올해와 달라지지 않은 점은 뭐가 있냐면, 흔한 남매는 언제나 인기가 많다. 여기 한국사 대모험, 삼국지, 설민석 선생님은 언제나 책을 많이 파신다. 그리고 교보문고에도 문학이 지금 한 권도 없어요. 예스24 역시 문학이 한 권도 없어요. 하지만 알라딘은 은희경 작가님의 오랜만에 신간, 빛의 과거, 테드 창의 숨, 김금희 작가님의 오직 한 사람의 차지까지 이렇게 문학 작품이 3작품 포함돼서 역시 알라딘은 문학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신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작년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뭔가 좀 평화로웠던 것 같아요. 평화로워 보여요. 90년생도 오고, 여행의 이유도 찾고, 뇌도 고치고, 엉덩이 탐정도 보고, 뭐 나로도 살고 쉬고, 뭐 반일도 했다가 유럽 도시도 갔다가 뭐 영화 평론도 보고, 이런 여유가 있었는데 올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일단 제목 자체가 부정적이죠. 현 상황에 대해서. 돈의 속성, 주식 투자, 뭐 이런 것들. 책 표지 색상 자체가 작년에는 좀 밝았는데 올해는 좀 어두워졌다, 진해졌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2020년 9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은 돈의 속성이었습니다. 2020년 9월의 대한민국은 이 2권의 책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베스트셀러를 직접 읽어보고 리뷰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원래대로라면 가장 많이 팔린 책인 이 책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읽고 리뷰를 해야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정치에 관련된 책이다 보니까 이 책은 읽고 리뷰는 따로 하지 않겠고요. 이 책 돈의 속성 읽고서 왜 이 책을 사람들이 많이 살지, 이 책 읽어도 좋을지,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솔직하게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많이 부족한데요, 여러분들께서 피드백 남겨주시면 꼼꼼히 읽고 그 내용 반영해서 좀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많이 웃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